계속해서 5절 진행할까요? 챕터 5 페이지는 61페이지네요. 매입세액과 차감 납부세액인데 야 이거 어쩌죠? 과거 한 7년치 8년치 기출문제 보면요. 이번 챕터에서 역대로 말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계산 문제만 나오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강의를 아예 스킵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최소화해서 계산 문제 나와도 풀 수 있게끔은 설명은 드리긴 드릴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텐데 당연히 하나라도 문제를 맞추셔야 하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말문제 나오든 계산 문제 나오든 문제는 당연히 푸시는 겁니다. 5.1의 매입세액 보시면 표에 1번부터 무려 10번까지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아셔야 할 것만 설명드릴게요. 1번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아셔야 하고요. 5번 아셔야 하고 6번 아셔야 하고 뭐 7번 아셔야 뭐야 이거 다 알아야 하잖아. 다시 1번 하고요. 4번하고 5번하고 그 다음에 10번 이 정도 일단 아시면 뭐 굵은 줄기에서는 1번, 4번, 5번, 10번 아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6번, 7번도 뒤에 다 언젠가 나오긴 나오는데 1번, 4번, 5번, 10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제일 끝줄에 표의 제일 끝줄에 매입세액 공제는 1번부터 8번까지 더한 다음에 9번, 10번을 빼는데 9번은 썩 중요하지 않으니까 10번 보시면 10번이 바로 그 유명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1점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매입해오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가장 전형적인 매입이 바로 1번이겠죠. 양가로 1번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지급한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서 확인되는 것만 당연히 빼주거든요. 또는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규정이라고 나중에 8절이죠. 8절에서 배우는데 거기에 따라서 납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포함해서 이거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오기만 하면 구입한 날 바로 예정 확정신고 기간에 빼주는 거지 나중에 사용 시점에서 빼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사오기만 하면 그기에 매입세 공제해주지 그 재고를 나중에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겠죠. 자, 양가로 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인데요. 실무에서도 수업 목적으로도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의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버리는 제도죠. 제가 거부하는 이라고 아주 쉽게 써놨죠. 한마디로 판 사람이 자기의 과표가 노출될까봐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사신 분이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실무에서 없어요. 이렇게 하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원수가 돼서 다시는 볼 수가 없죠. 실무에서 저 아직 한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요.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이거랑 비슷한 걸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는데 그거랑 다르니까 반가로 이번에 공급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이가 쓰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소매업자인데요. 이건 7절에서 배우는데 이런 사람은 가능하죠. 공급받는 자 이게 나죠. 사온 사람 다. 모든 사업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다못해 면세 사업자도 가능한 걸 기억하세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자,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는 사온 사람인데 사온 사람이 과세 사업자든 면세 사업자든 누구를 신고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판 사람, 공급자를 신고할 수 있어요. 단 공급자는 반가로에 있는 것처럼 간이가세자 등의 원래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사람이면 내가 신고할 수 없고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면세든 과세든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규정이죠. 반가로 4번의 발행 대상 보시면 거래 사실의 확인 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되니까 1, 2만 원짜리 푼돈으로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서로 원수가 될 수 없고요. 적어도 10만 원 넘어갈 때만 상대방을 신고하는 거죠. 양가로 3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문방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사고 카드를 긁으면 이게 사업 관련성만 있다면 저는 지금 사업자니까요. 저는 사업자니까 사업 관련성만 있다면 일정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반가로 1번의 의미 보시면 무조건 문방구 사장은 일반 과세자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간이가세자면 안 돼요. 내가 일반이 아닙니다. 문방구 사장.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언제나 별도로 구분 가능하죠. 요건 보시면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하고요. 그게 신용카드 긁은 곳이 매입세액 불공제인 접대비 같은 곳은 안 되죠. 자, 주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분에 의한 매입세 공제는 간이가세자한테서 끊으시면 안 되고요.
일반 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목욕, 이용, 미용, 모기미 나중에 다 칠들에서 배우시는데 그런 데서는 아무리 카드 긁어봐야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가 이번 챕터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게다가 올해 또 개정세법으로 한도가 바뀌었죠. 양가로 1번의 의미,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그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언제나 이마트가 오리온으로부터 초코파이를 2,000원짜리 사와가지고 요거를 2,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원 결제한다면서요. 그리고 얘는 이걸 또 최종 소비자한테 뭐 3,000원에 팔아가지고 뭐 한다면서요. 오늘은 오리온이 주인공이죠.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만들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 밀가루 들어가지 않아요? 밀가루? 업자한테서 밀가루를 사와요. 밀가루 사오고 밀가루를 1,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에 결제한다고요. 이해하시는 거죠? 자, 밀가루가 우리나라에서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이게 제분만 한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면세고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는 전형적인 과세예요. 자, 국세청은 오리온 같은 애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히 까칠한 학생들은 무조건 이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하면 싫어한다고 자신의 선호를 얘기하는데 자신의 선호 얘기하지 마시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리온은 히딩크의 마법을 벌이고 있죠. 히딩크의 마법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면세로 들어와도 무조건 척척척 과세로 만들어내니까 국세청은 오리온 같은 애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오리온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국세청 나으리 저는 소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얘기해보렴. 제가 매입세, 뭐야 이거. 부가세가 안 붙어나는 거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사올 때 부가세가 붙은 걸 사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제가 항상 면세로 사오기 때문이죠. 그럼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한 번도 떼이지 않은 부가세를 좀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럼 곤란한데 너가 부가세를 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돌려주냐? 아니 그러면 소원을 얘기하지 말지 왜 소원을 얘기하래요? 알았다. 그러면 네가 처음에 사왔을 때 부가세를 10%까지는 안 했으니까 가상의 공제율인 102분의 2 약 20원을 돌려주마. 그러면 결론적으로 밀가루 제분업자한테서 밀을 부가세 없이 1,000원에 사왔지만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얼마 정도 돌려받습니까? 20원 돌려받으니까 자신의 매입액은 980원만 잡히니까 원가 절감도 되고 상당히 좋죠. 이걸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열심히 설명드리냐? 이 요건이나 의미를 외울까봐 그렇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사올 때는 면세로 사와서 팔 때 과세를 척척척 만들어내면 가짜 매입세 공제, 즉 의제 매입세 공제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다시 읽어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가 돼야 돼요. 딱 FM 설명 있죠?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면 되는데 두 번째 줄에 가로 내용을 조심하셔야 할 게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면세로 쌀을 사와가지고 면세를 포기해서 영세율로 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영세율도 과세 일종 아닌가? 그쵸? 이렇게 억지로 면세 사온 것을 과세로, 그러니까 영세율 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해서 과세로 나가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게 가로 내용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매입액의 소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하면 누적 효과라는 것도 완화가 돼서 상당히 좋은 제도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의 공제 요건의 반가로 1번 공제 대상일 것.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 임산물과 소금이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의 공제 서류 예정 확정 신고 시 아래의 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증빙 발급이 곤란한 농부한테 직접 밀을 사와서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농업인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국세청 사이트 가면 A4 딱 이런 양식이 있는데 비록 농업인한테 직접 사와서 증빙을 못 받았어도 이 A4 신고서만 제출해도 별도의 구입 증빙이라는 게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내십니다. 얘는 사올 때 면세로 사오니까요? 과세로 사오니까요? 과세로 사오니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내는 게 아니라 매입처별 계산서를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 표정 수령명세서 혹시나 카드로 긁었으면 신용카드라도 내시면 되겠죠. 양가로 3번의 계산 방식에 박스 보시면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102분의 2등인데 이게 워낙 다양하니까 제가 102분의 2등이라고 쓴 거고요. 반가로 이번에 매입가액 보시면 원재료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제외하십니다.
왜냐하면 운임은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리는 게 아니니까 이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가 직접 제조, 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가액, 그거에 102분의 2등 곱하시면 되고, 수입되는 면세 농산물은 관세의 과세 가격, 관세는 제외하시고요. 공제시기, 이것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내나 매입세액 공제 일종이니까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일, 그냥 사용일이 아니라 사오기만 하면 예정이나 확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해주고요. 재계산, 의제매입세액으로서 이미 공제한 면세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인도해버리거나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거나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 등으로 이렇게 FM대로 과세로 팔리지 않으면 우리 예전에 받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1번의 의제매입세 공제를 보시면요. 일반 업종은 102분의 2, 옆 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3번부터 먼저 하자. 요새 중소제조업이 유행이니까요. 중소제조업이 한 2년 전인가 104분의 4로 처음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은 일반 음식점이면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 요새는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음식점도 있어요. 워낙 크게 음식점을 하시면. 그러면 106분의 6. 술 마시는 과세 이용 장소는 104분의 4입니다. 주 2번의 의제매입세액의 한도가 작년에 신설됐고요. 올해 또 일부가 개정됐었습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법인 사업자는 쉬우니까 그냥 빨리 이 자리에서 외우시죠. 과세 표준의 30%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밀가루를 1,000원어치를 사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102분의 2든 뭐 108분의 8든 얼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 과세 기간에 외부에 매출한 과세 표준이 3,000원이에요. 3,000원. 나는 오리온이라는 법인 사업자고요. 그럼 이거의 과세 표준에 몇 프로밖에 한도가 안 잡혀요? 30%. 3,000원에 30%는 900원이죠. 미안하지만 900원에다가만 102분의 1을 해주는 제도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법인 사업자는 30%고요. 양가로 이번에 개인 사업자가 또 개정이 됐는데 과세 표준 1억까지는 과세 표준 2억까지는 그냥 50%고 2억을 초과하면 40%인데 다시 음식점업만 여기에 또 별도 한도가 있는데 음식점업은 1억까지는 60%, 2억까지는 55%, 2억 초과하면 45%. 짜증나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표시해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예정 때도 한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즉 반년에 한 번씩만 한도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한도는 반년에 한 번 주는 거니까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예정 신고 때 의제매입세 공제는 한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900원이 나오든 1,000원 나오든 다 받아버리란 소리고요. 나중에 확정 신고 때만 이 한도를 적용해서 예정 때 받은 것 빼기 총 한도에서 예정 때 받은 것 빼기 나머지가 확정 신고 시에 한도란 소리입니다. 아직까지 계산 문제도 말 문제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주 3번은 조특법상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요. 그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차를 구입해서 팔더라도 105분의 5나 중고차는 또 연장이 돼서요. 109분의 9까지 아직까지는 의제매입세 공제해주고 있고 양가로 3번에 한도는 과표의 80%까지 잡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점의 면세로 구입 후 과세절한 매입세액인데 이건 뭔 소리냐. 왜 우리가 과세로 잉크를 사와가지고 면세로 신문을 찍어버리면 과세로 사왔을 때 과세 매출액을 만들 걸로 기대했는데 면세 매출밖에 안 되니까 내가 나한테 이 잉크를 판 걸로 보겠다는데 간주 공급의 그런 취지였는데 얘는 거꾸로죠. 거꾸로 사올 때 면세에 쓰일 줄 알고 매입세액을 불공제받고 산 물건을 이거를 과세사업본부에 돌려서 물건을 팔아버리면 이번에는 과표가 나오니까 국세청이 좋아하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릴까요?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과세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요 그림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요 그림. 이게 이제 신문사인데 여기에 광고사업본부가 있고 여기에 신문사업본부가 있죠. 이렇게 사오면 매입세 공제,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 나오면 되고 이렇게 사오면 매입세액 불공제, 왜냐면 면세니까 매출세액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매입세 공제 다 받아먹으시고 자기의 신문사업부에 돌려버리면 매출세액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판 걸로 보겠다는데 간주공급의 취지. 지금 보시는 건 거꾸로 면세로 사와서 매입세 불공제였어요. 안타깝죠? 울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과세로 만약에 물건이 팔린다면 갑자기 매출세액이 나오니까 국세청이 막 놀라면서
이제라도 불공제된 것을 매입세 공제해주겠다, 불공제해주겠다, 이제라도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를 과세 전환, 면세로 사서 과세로 판다고 해서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라고 하죠.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의무 보시면 다 설명했지만 당초 면세 사업용으로 매입해서 매입세 불공제를 당한 재화를 향후 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하면 매출세액이 뒤늦게나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매입세 불공제액을 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날 매입세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면세 전형의 반대말이고요. 양가로 2번 공제 요건 1. 기존의 면세 사업에 구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됐었던 감가상. 매입세액이 공제됐던 거 아닙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됐던 것을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 재고는 안 되고요. 오직 감가상각자산만 되고요. 2번에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해야 합니다. 3번은 확정신고 때만 하는 거지 예정 때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완전 전용이라고 해서 1백에 25% 또는 5% 뺀 다음에 해주는 거. 일부 전용은 아이 소심하죠. 여전히 일부는 면세로 쓰고 있고 일부는 과세로 쓰고 있으면 분자에다가 과세 올립니까? 면세 올립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면세로 계속 쓰는 게 문제예요? 과세로 돌리는 게 문제예요? 과세로 돌리는 게 문제죠. 문제하기보다는 과세로 돌리니까 이제라도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과세를 올립니다. 주에 보시면 일부 전용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6절에서 다 나오는데요. 5% 미만이면 아예 이런 거 계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없어서 분모분의 분자가 안 나오면 6절에서 정산 방법 등을 후술한다고 써있네요. 자, 64페이지 4점에 매입세 불공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글자 따시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글자 따시면 되는데요. 사, 등, 세, 차, 토, 면, 접. 이 앞글자만 기억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4등, 세차, 토, 면접.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에서 4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썰렁하죠? 그 회사에서 토요일날 면접 보러 오라네요.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세차하고 가는 겁니다. 좀 썰렁하지만 4등, 세차, 토, 면접. 자, 이 7가지가 매입세 불공제인데요. 첫 번째 사업무관, 할 말 없네요. 사업무관, 업무무관 자산 같은 거 사오면 매입세 불공제. 이번에 등록점 매입세. 내가 사업하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집에 사온 여러 가지 물건까지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단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까지만, 즉 이번 1기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7월 20일까지만 등록 신청을 하면 그 과세기간 내에 사왔던 것은 사업 관련성만 있다면 다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미수치, 부실기재. 이건 말도 안 되죠. 세금계산서를 받아온답시고 받아왔는데 막 몇 개가 금액이 빠져있고 부실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불공제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좀 중요하니까 좀 이따 설명. 토지 관련 매입세, 우리나라 토지가 전형적인 면세니까 매입세 불공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본적 지출이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 보면 VAT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가로 열고 카지노 사업 등 VAT가 아예 비과세되는 사업 포함이죠. 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요 가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카지노 사업 등 매입세 아예 부가세 비과세. 자, 면세 사업을 하시면 매입세액이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불공제인 건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과거에는 비과세는 이게 공제인지 불공제인지가 세법전에 명확히 안 써 있었다 이거죠. 전형적인 비과세가 카지노예요, 카지노.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합격한다면 가세요. 저는 아직도 합격했는데 못 가봤는데 강원랜드 가면 이거 뭡니까? 이거 땡기는 거 카지노. 카지노를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도박이겠지만. 그래서 카지노에서 이게 아무리 땡겨봐도 여러분 카지노에서 땡기면 통계적으로 내가 따요, 강원랜드가 따요. 통계적으로 내가 따요? 그런 요행은 부르지 마시고 강원랜드가 딴단 말이죠. 그러면 강원랜드가 한마디로 도박으로 수입을 올립니다. 하루에 뭐 몇 억을 버는 건지 몇 천억을 버는 건지 몇백억을 버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입을 올린다고요. 그 수입에 부가세 내요, 안 내요? 부가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도박이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도박에다가 부가세를 붙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도박은 누가 어디서 얼마 따는지를 알기도 힘드니까. 근데 과거에는 면세 관련은 매입세 불공제인데 비과세 관련은 매입세 불공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카지노에서 건물도 지을 거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사올 건데 그걸 다 매입세액 불공제가 아니라 공제를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국세청에. 국세청이 네가 부가세 비과세인 주제에 왜 신청하냐. 저기요, 아무리 법전을 봐도요, 면세는 불공제인데 비과세는 불공제란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했겠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가로 내용에 비과세도 불공제다라고 들어갔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비과세도 불공제입니다. 양가로 7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데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우리 그 밑에 주1에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받아오거나 뭔가 부실기대 돼도 다음에 사용에만 해당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혼자 보시고요. 주 2번의 지연제출 관련 요약, 이거 은근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1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할 것을 확정신고 시 제출합니다. 이거 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던데 얘는 지연 발급이 아니라 지연 제출입니다. 당시에 2월 1일 날 물건을 팔고 그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지연 제출이 아니라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2월 1일 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서로 했는데 요거를 4월 25일 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한 거에 이 금액을 올리고 예정신고 때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치고 확정신고 때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판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5절을 배우고 있는 매입세액이란 토픽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 세로에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뜻밖의. 그리고 오른쪽 세로에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도 없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동그라미 2번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합니다. 2월 달에 판매한 것을 사온 것을 4월 25일로 늦어가지고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동그라미 1번. 그것마저 늦어서 8월이나 9월이나 10월에 신고하는 게 동그라미 2번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죠. 이렇게 하면 매입세 공제예요, 불공제예요? 공제네? 아니, 끝까지 공제네요. 근데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2월 달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만 끊어놨다면 4월에 신고하든 7월에 신고하든 심지어 다음 기회에 신고하든 언제나 국가는 허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사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매입세액을 신고해주면 국가는 앉은 자리에서 판 사람의 매출세액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되게 좋아합니다. 적극 장려한다고요. 근데 3번은 너무하다. 3번은 경정기간 확인이라는 게 세무조사를 나왔어요. 우리 회사에 세무조사관이 와 있는데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쭈뼛쭈뼛 저기 세금계산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이거 예전에 발급은 받았는데 내가 매입세 공제를 신청을 못 해버렸어요. 막 그러면 국세청이 이런 무슨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매입세 공제입니까 불공제입니까? 뜻밖의 이것도 공제죠. 단 이때만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다 매입세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1번, 2번, 3번 있죠? 토지 취득하고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 싹 다 철거해버리면 아시겠지만 건축물 금액까지 싹 다 무슨 원가죠? 토지의 구성 원가를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불공제. 그 다음에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동고, 이것도 불공제니까 이 3개 정도는 불공제 사유를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챕터 5.2에 차가감 납부세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 나오고요. 경감공제세액 빼세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빼시고 예정고지 납부세액 빼시고 가산세 더하시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양가로 1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죠. 공제 대상을 보시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따라 학생들이 본 카드를 막 긁는 거예요. 학생들이 돈으로 결제해주면 이 동영상 촬영하니까 이런 말 하긴 그런가? 돈으로 떡볶이를 결제해주면요 아줌마가 막 매출도 누락할걸? 내가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자들은 매출 누락들을 많이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카드를 결제하면 매출 누락도 안 돼. 부가세도 내야 돼. 소득세 내야 돼. 게다가 약 한 3에서 4% 그 수수료까지 왜 카드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어서 카드를 받아준 개인사업자한테만, 왜냐면 법인사업자가 카드 받아주는 게 뭔 대수라고,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개인사업자한테만 약 1.3%를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공제라고 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1.3%고요. 이게 연간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세요. 다른 것들은 한도 구할 때 부가세는 연간이 아니라 6개월짜리가 많은데요. 얘는 연간으로 500만 원 한도를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환급 제한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너무 커진다고 해서 부가세를 완전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있는 것처럼 초과분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해서요. 7월 달에 만원,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만원, 확정신고 때만 만원씩 2번 2만원 해주는 제도고요. 양가로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해서 법인사업자는 이제 끝났어요. 개인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요새는 종이로 세금계산서 주고받지 않고 다 이메일로 전자로 쏘거든요. 이게 2011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도입 초기에 사람들의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근으로 한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해주고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작년인가 이제 이미 끝내버렸고요. 개인사업자도 곧 끝날 제도입니다. 양가로 4번에 택시운송, 일반 택시운송 경감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양가로 5번에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거 원래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아직 7절 안 배웠으니까 8절 안 배웠으니까 원래 매입세액이 더 커져가지고 환급이 나오는 사람도요. 이걸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한 예정 때 안 나오고 확정 때 한번 나오니까 그때 못 돌려받은 거 있으면 지금 빼시란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양가로 6번 예정고지 납부세액. 이거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대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문제도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 한번 문제만 3문제밖에 없던가요? 3문제도 다 이게 창작 문제죠. 기출문제가 아니라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사업자가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잘 받았고요. 1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어요. 2번 접대비예요. 3번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지나버렸어요. 7월 21일 뒤늦게 신청합니까? 4번 공장부지 조성인가요? 다 이거 토지죠. 5번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만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도 일단 사오면 매입세 공제. 5번이 정답. 2번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만 발급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아까 제가 표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연 발급이었어요? 제출이었어요? 그건 지연 제출이고 얘는 그게 아니라 지연 발급. 그러니까 2월 달에 물건을 사왔는데 6월 말까지라도 뒤늦게라도 판 사람을 막 쪼아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만 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같은 기회만 받아오면. 다른 기, 그러니까 다음 기인 7월, 8월 그 이후에 받아오면 그때는 매입세 불공제인데요. 같은 기회만 빨리 받아오시면 매입세금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벌써부터 오답이고요. 2번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제가 4등 세차 토 면접에 면세 거래였어요? 면세 사업이었어요? 면세 사업이죠. 한마디로 쌀을 파시는 분은 면세 사업을 하니까 무조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게 아니라 면세 거래는 어떨까요? 면세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겠지만 사업이 좀 더 위에 있는 개념입니까? 거래가 좀 더 위에 있는 개념입니까? 사업이 위에 있는 개념이죠. 면세 사업은 불공제인데 면세 거래는 공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이거 과세거든요. 삼성전자가 TV 모니터라든지 브라운관이라든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거짓말입니다. 저기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사 갔거든요. 이건 진짜네. 이거 진짜예요. 세종시로 이사 갔는데 이제 국세청도 다 이제 이사 가고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갔더니만 세종시가 허허벌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네. 저 옛날에 추석 때 길이 밀려가지고 세종시로 돌아서 온 적이 있는데 허허벌판은 아니던데 깨끗하게 도로 크게 다 이미 개설됐고요. 높은 건물도 띄엄띄엄 아주 높은 건물은 없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세종시로 이사 갔더니만 별로 영 도시 미관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1층에다가 기획재정부 홍보관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전화해서 니네 홍보관에서 내가 좀 모니터에 뭐 좀 틀으려고 하는데 모니터 10대를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에 한 10대만 무상으로 기증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지 기쁜 마음으로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기획재정부에 이 10대를 무상으로 기부합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 무상으로 거저주면 그걸 면세예요, 과세예요? 면세죠. 이게 면세 거래냐고요, 사업이냐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건의 일회성인 면세 거래를 했을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10대 브라운관에 들어간 원재료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입니까, 불공제입니까? 이거 공제해줘야죠. 이것마저도 불공제하면 세상 누가 국가에 무상 기부를 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쉬운 말이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면세 사업은 언제나 불공제인데 과세 사업을 하다가 이번 한 건 면세 거래하신 분은 그 TV 브라운관 10대, 모니터 10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줘야죠. 그게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있는데요. 과세랑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때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합니다. 참 좋은 문제네요. 제가 물론 만들었지만 2번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증표를 수취하고 수취 명세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는 경우라도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한테는 카드 받아와 봐야 안 되고요. 4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라도 기재해서 생계연산을 발급받아오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5번 5월 1일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으나 5월 31일자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20일이 넘었으니까 가산세는 좀 있는데요. 그래도 그 5월 8일 이후에 구입한 비품의 매입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20일 이내에만,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만 하면 이 5월 8일날 사온 것도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재화를 제조 공급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 관련 부가세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죠. 의제 매입세액을 하지 않는 한. 2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한다면 이게 다 토지의 취득원가니까 매입세액은 불공제죠. 3번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또는 등록 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주무관청에 등록 허가 인가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면세가 아니라 그냥 과세입니다. 관세. 이게 이 학원이 건물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 이게 과세 사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수가 있죠. 뜻밖의. 왜냐하면 과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라고요. 참고로 이름 경영은 등록 허가 신청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의 수리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다. 제가 왜 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도 하고 아니면 요새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공제되는 업종도 있고 공제가 안 되는 업종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를 용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업종이 영업용 택시 같은 게 있는 한마디로 노란 번호판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면 공제고요. 이런 세무사 사무소 직원 같은 것은 다 매입세 불공제죠. 5번 골프장 토지 소유자가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출한 정지비는 이건 다 토지 관련이니까 매입세 불공제고요. 자, 아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64페이지 양가로 4번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새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부르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데 다만 업종에 따라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올해 추가됐는데 무인경비, 우리 뭐 ADT 캡스 이런 데 아세요? 거기서 출동 차량도 일종의 영업 목적으로 쓴다고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봉고차, 그 다음에 트럭, 아니면 아싸리 차라리 경차, 1000cc 미만의 경차를 사면 요런 건 여러분 업종이 뭐든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용으로만 쓴다면.
제가 2절에서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 용도로 영업용으로 썼느냐 안 쓰느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태생적인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영업용 수용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업부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올해 무인경비업의 출동 차량도 구성돼서 개정됐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절을 간단하게 마치고 계속해서 6절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